열흘 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체벌을 받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800번 하는 체벌이었는데요. 이 체벌이 있은 후에 한 학생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까지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죠. 피해자 조모군의 누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생, 아니 그날 얼차려를 왜 받게 된 겁니까? 그날은 2교시 수학 시간이었고요. 예. 숙제가 2쪽에서 3쪽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숙제를 동생이랑 여러 명 친구들이 안 해갔는데 자발적으로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일어난 친구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요? 네. 그러니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사람 수에 맞춰서 사람 수가 1명이면 100번, 2명이면 2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벌을 그 전에도 계속 주셨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8명이니까 800번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1초에 하나씩 해라. 그러면 15분이면 800개를 한다 라고 하셔서 15분 동안 800개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냥 800번 해라도 아니고 1초당 1개 시간까지 제한이 있었네요. 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계속 하셨고 예. 그리고 중간에 학생들이 100개쯤 했을 때 어떤 학생이 힘들어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니까 예. 처음부터 다 같이 다시 해라 라고 해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다시 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800번도 아니고 900번이 되는 거네요. 일단 800번은 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체벌 사유는 네. 오로지 문제집 두 쪽 안 풀었다. 이게 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 번 여쭤봤던 게 예. 동생이 계속 숙제를 안 해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말을 안 듣던 학생이었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애들이 반항을 하거나 그래서 그러셨냐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예. 선생님도 이 한 번의 벌 때문에 그 벌을 주신 게 맞다고 얘기를 맞다고. 하셨고 두세 쪽 안 푼 거.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이 왔을 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예. 네, 근데 원래 그렇게 벌을 주시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숙제를 안 해온 걸로 그냥 그렇게 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은 끝나고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체벌 후에 수업을 다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땡땡 붓고 다리를 들 수가 없어서 금요일 첫날에는 약간 마비된 느낌이고 근육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 종일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예. 근데 토요일이랑 일요일 점점 감각이 돌아오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거의 기어다니는 상태가 됐거든요. 거의 기어다니는 상태가 됐고 이제 일요일 날 너무 아파서 기어 나와서 이제 소변을 봤는데 예. 이제 거의 콜라색 가까운 짙은색 검은 소변이 나온 거예요. 동생도 예. 그때서야 이제 저희도 심각한 거를 파악을 한 거였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검은 소변을 볼 때 이게 심각하구나 느껴서 병원으로 가신 네. 거군요. 네. 자, 병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라고 진단이 나왔나요? 일단 종합병원, 집 앞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었는데요. 예.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입원 준비를 바로 하시고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시라.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정도가 나왔는데 이 증상이 심하면 급성 심근원증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투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 빨리 서둘러라. 얘기를 하셨어요. 증상의 이름이니까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진단명. 네, 이 증상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고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이제 병명을 받았고, 예. 네, 이게 허벅지에 있는 그 근육을 많이 쓰면 이제 그 근육에서 근효소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게 몸에 독처럼 작용하는 거래요. 학교에서 연락이 처음 온 건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오신 거는 다음날 오전에 그 가해교사분이랑 담임 선생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가해교사분도 그러니까 교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못했다면서 일단 사과는 하셨어요. 가해 선생님은. 학교 네, 측에서는 좀 사과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사회에서 좀 감시하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지금 동생 상황은 어떻죠? 동생 상황은? 그러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 근효소 수치라는 게 정상은 100에서 350 정도가 정상이고요. 예.
그리고 측정 가능치가 46,000인데요. 예.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입원할 때부터 46,000 이상이어서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아니, 46,000까지가 측정 가능한데 그 수치를 아예 넘어섰다고요? 46,000을?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부터 수치가 4만대로 일단 떨어졌고 아, 다행입니다. 보는 가족들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제일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건 동생한테 왜 바보같이 중간에 관두거나 아니면 좀 꾀를 부리지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동생이 내가 대충 하면 다른 애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꾀를 부리거나 이럴 수도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내 근육이 찢어져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른 아이들이 다시 1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이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과목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무슨 좋아하는 과목? 건 아니지만 예. 동생이 수학 과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병실에 있을 때도 수학 문제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원래 학교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냐, 예.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가 있냐,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원래 그냥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랬다. 그러니까 네, 얘네는 지금 이런 체벌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체벌이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체벌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강도 높은 체벌이 이번 한 경우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이거는 네. 고문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갈 계획이세요? 일단은 오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예정인데 예. 거기에서 얘기가 잘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특히 되는 것이 이제 몸의 상처도 상처입니다만 그 어린 동생이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크게 입었을까. 특히 좋아하던 네. 과목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게 생기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크게 드네요. 학교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이미 포기한 것처럼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펐고요. 예. 그러니까 불신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무쪼록 동생의 쾌유를 빌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상처도 빨리 아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렇게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간접체벌, 강도 높은 간접체벌은 어떤 상황인지도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체벌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인 조모 군의 누나 만나봤습니다.